첫 번째 이야기, 당신이 하지 않는 것들, 이정민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이경민입니다. 사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여기 대표분과 함께하는 그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제일 HR 담당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갈 때 옷 이렇게 안 입고요. 롤업 팬츠 입고, 제가 어쨌든 팀에서 제일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트 슈즈라고 하는 신발 신고서 양말도 안 신고, 너 오늘 양말 또 안 신고 왔냐라고 소리 들어가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정장을 이렇게 딱 차려입는 순간 부모님께서 결혼식 있나 보네? 네, 결혼식보다 중요한 여러분들 대학생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내용보다는 제목 선정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라면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적응을 잘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키가 189인데 또 굳이 또 90이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키는 191입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일하는 장면들을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LG전자 안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제 스펙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턴 저도 2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봉사활동도 했고,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 저는 어쨌든 다 하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게 과연 그 스펙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그런 게 과연 여러분들의 스펙 그 자체일까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4년이 거의 다 돼가요. 4년쯤 돼가는 마당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되게 좋았구나, 그리고 내 후배들이 이런 걸 좀 하고 왔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0년에는 210, 2011년에는 12년에는 13년에는 뭐 같으세요? 네, 토익 점수 중요하진 않지만 이 점수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LG전자에 입사해서 제가 제 손으로 교육을 했던 신입사원들의 숫자입니다. 올해도 한 230명까지 벌써 지금 8월 다 돼가는 시점에서 교육을 했고요. 숫자 합쳐보시면 알겠지만 얼추 1000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LG전자의 사장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화를 나눠봤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취업만 하면 돼요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대학생으로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데 신입사원들 중에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제가 만나봤던 친구들에게서 특성을 뽑아봤더니 이런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2가지, 자신감 그리고 적극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식상한가요? 다들 이미 뭐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HR 부서에 있고 HR 담당자이다 보니까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회사에 갈까요 말까요 하고 연락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다른 후배들 중에는 자소서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고작 이런 거나 하려고 나를 활용을 할까 얘들은? 이라는, 뭐 물론 이것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만 왜 물어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학교 후배들을 모아놓고 졸업한 선배들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같이 학교로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앞에 분이 하셨던 것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 커리어 페어라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을 실제로 했고요. 이 안에서 핵심으로 삼았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취업을 앞두고 선배들이 와서 있다면 선배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후배들 한 70명 정도가 이 설문에 응답을 했었고 그 설문의 결과를 제가 보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깨어있는 대학생들로부터 앞서 스테이지에 쓰셨던 많은 분들이 하셨던 그런 좀 색다른 그리고 나만의 색깔이 있는 질문을 받기를 희망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은 사실은 고작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사전에 신청하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일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스펙이 중요한가요? 뭐 학점이 중요해요? 이중전공 해야 되나요? 해외 경험 고작 이런 거나 물어보려고 우리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자기 자리 잡아 있는 선배들에게 뽑아낼 얘기가 이런 거밖에 고작 없으셨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취업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손 아무도 안 드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이제 내 목소리를 내고 잘 적응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주니어 레벨에서 이쁨 받고 실력 키워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면 중요한 건 이런 스펙, 이중전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꼭 하셨으면 좋겠는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을 찾자라는 겁니다. 많이들 하는 착각이에요. 취업 준비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나 혼자 자소서 쓰고 또 나 혼자 회사 분석해가면서 혼자 하는 거다. 맞는 말일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같이 얘기해야죠. 네, 뭐 이미 정답은 알고 계시겠죠? 취업 준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X이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꼭 찾아가세요. 첫 번째, 친구입니다. 회사의 TO가 공개가 되죠. 뭐 마케팅 땡땡명, HR 혹은 경영지원 땡명, 그럼 땡명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뽑아봤자 1명 내지 2명 뽑는다는 얘기네.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얘기 안 해줘야지. 라고서 혼자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제일 친했던 내 친구랑 이 길고 또 이 답없고 지겹고 힘든 시간을 나랑 맨날 웃고 떠드는 무한도전과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실제로 제 취업 준비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를 잘 아는 내 친구가 봐주는 내 자소서 그렇게 했을 때 피드백 받은 내용이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2명이랑 같이 했어요. 셋이서, 고등학교 친구. 3명이서 같이 준비하면서 당연히 결과는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지금 셋 다 이제 각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같이 또 4년 차로 이제 오늘도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느 날 이제 회사들 뜰 때마다 어쨌든 지원들은 다 하실 거니까 지원을 하고 나서 서류 발표 나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한잔 하자. 만나서 한잔 하고 붙었어요. 붙었으면 또 이제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좋으니까 또 만나서 한잔 해야죠. 면접비 나오죠. 그러면 또 친한 친구들끼리 한잔 하는 겁니다. 합격했어요. 그럼 합격했으면 내가 쏘는 거죠. 걔네들도 다 결국엔 합격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힘든 이 시간도 생각만 그렇게 바꾸면, 그리고 내 친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꼭 챙기자, 그리고 찾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찾으셔야 되는 분은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그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6다리만 건너면 세상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도 아마 저랑 한 2-3다리 정도 건너면 이제 아는 사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여기 우리 다 아는 사이일 거거든요. 그 이론을 여러분들 선배에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 한 2다리만 건너면 여러분들 선배가 적어도 한 명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선배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취뽀, 독취사 등등의 카페 현직자입니다 하면은 댓글 막 200개씩 달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회사 입장에서 듣고 싶은 대답은 회사에 일하는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선배 한 명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저 이번에 여기 지원했는데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술술술술 나와요. 그런 정보들이 살아있는 정보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취업했을 때만 가가지고 저 정보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선배들을 꼭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복학해서 이제 동아리 모임, 제가 농구 동아리였는데 그 농구 동아리 모임에서 술자리를 이제 가졌죠. 그래서 그 같은 테이블에 제가 앉아있고 제 맞은편에 저보다 14학번이 높은 선배가 오셨어요. 그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취업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많은 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선배가 딱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우리 회사에 지금 인턴 뽑는데 너 올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말 듣고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가서 휴학계 내고 바로 인턴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근데 다들 아시죠? 취업보다 인턴이 더 되기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자리에 저는 그렇게 들어가서 SK텔레콤에서 6개월 동안 인턴했어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선배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돌아도 찔러도 모르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선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과 2번을 합치면 선배의 친구도 있고요. 선배의 친구의 선배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지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두려움은 갖고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 귀찮아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는 후배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많은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분이 보고할 때 분위기 말씀하셨죠. 매일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안에서 이렇게 막 쭈구리 같은 우리들을 찾아와서 누가 눈 반짝반짝 하면서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면 모르는 정보도 찾아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3번, 4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바빠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도움 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가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HR 담당자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기들 중에서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펙은 굳이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가 제일 파워풀할까요? 1번? 4번? 요럴 때 이제 우리 또 진리의 그거 있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1번을 했다고 내가 2번 봉사활동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 이번에 시간이 좀 남는데 이번 학기에 수업 하나밖에 안 들어서 시간 좀 남는데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답을 왜 저한테 찾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다만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뭘 느꼈고 뭘 배웠고 뭐가 달라졌고 그렇게 달라진 내 모습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개인이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침 이 얘기를 준비하고 나서 어제 저희 회사에 인턴하고 있는 대학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 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인턴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었죠. 근데 만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뭘 좀 많이 배웠어 했더니 오빠 저는 조직 생활이 너무 좋아요. 인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라고만 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을 했고 어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그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연수원에서 사장님 발표 자료 만드는 거를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 하나를 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조직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를 느끼셨죠. 그거 하나는 당연히 배우셨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인턴으로서 챙겨야 되는 이런 작은 마이크 배터리 하나부터 나는 사원으로서의 감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장님 발표 자료를 6개월 동안 만들면서 사장님, 탑 매니지먼트의 안목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원의 자세와 또 경영자의 눈을 함께 가진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이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나만의 생각을 갖자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려야 되는 거고요. 면접에 들어갔을 때도 얘기가 여기까지 끌어나와야 돼요. 면접 가면은 김철수 씨 어디에서 인턴 했네요. 얘기 좀 해줄래요? 물어보면은 네 인턴 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조직 생활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제.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인턴 왜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뭘 배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하게 될 이런 일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를 답하는 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공모전도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한 여기까지 대답을 끌고 가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갖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신감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이 놀란 것은 대학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아까 첫 번째 1부에 세 번째 쓰셨던 분이 제가 지금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HR 담당자가 그 얘기에 대한 보증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러면 선호하는 회사, 외국계는 구글 좋다라는 얘기 들었을 거고 국내에서는 연봉 많이 준다니까 삼성 가고 싶고 현대차 가고 싶고 등등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정확히는 직무라고 부르죠 우리.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직무만 확실히 정하면 내가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은 LG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어느 회사에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회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직무만 수행할 수 있으면 내가 일하면서 아무리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직무, 다만 이제 간판만 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HR이 하고 싶은데 나를 영업부서에 배치시켜 놓으면 내가 새벽 2시까지 일하면 제 아무리 애플이고 구글에서 일한다 해도 그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꼭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뭐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작은 회사, 조금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경력 이직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경력사원으로 이직하는 거는 신입사원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의 칼을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시고요. 다만 이제 명심하실 것은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2년 정도 쌓인 후에 가능하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2년은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내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뭐 물론 1년 지나도 가능합니다. 근데 1년이라고 경력 이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야 이렇게 1년밖에 일 안 하고 왔어. 얘 또 우리 회사 뽑아놔도 또 튀어. 그러면 다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최소 2년 경력을 갈고 닦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할 때 저도 48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이 처음부터 HR이었으니까요. HR은 끼케야 1명, 많이 뽑아도 2명 뽑는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48개 회사 중에 안 뽑는 회사도 당연히 있었죠. 한 20개 회사 정도는 안 뽑았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들의 지원을 할 때에도 제 자소서에는 저는 HR을 하고 싶습니다. HR 관련된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 회사에서 이런 HR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넣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죠. 많은 회사에서. 안 뽑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는 그 회사에 갔어도 그러면 HR 일 못했을 건데 내가 거기에서 굳이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원해서 떨어지는 거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직무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총알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알이라는 것은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무기가 되겠죠. 제 얘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에 지원하면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 있을 거고요. 그 표적에 쏘게 될 총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것들일 거예요. 자소서 문항이 될 수도 있고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이 되죠. 그러면 그 경험 중에서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뽑아낼 만한 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나열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한 총알을 가지고 표적을 마주해야죠.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표적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던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표적이 날 공격하나요? 아니면 내가 표적을 공격하나요? 그렇죠. 내가 쏘도록 되어 있죠. 보면은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제일 무식한 사람들, 백문백답 준비하는 사람들, 질문 100개 있고요. 그 100개 밑에 답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어차피 질문은 101번째 거를 던질 거거든요. 내가 준비한 질문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준비한 총알을 내가 회사에 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근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내 얘기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얘기는 무조건 한다. 네가 뭘 물어봐도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어떤 면접장에서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LG전자에 취업할 때 그 면접 볼 때 제 옆에 친구가 이렇게 면접 백문백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A4 용지 하나 들고 갔어요. 거기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열정은 나는 뭘 보여줄 거고 뭐는 뭘 보여줄 거고 저는 그냥 이 표 하나만 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말은 어차피 이미 생각을 다 해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생각을 갖자라는 게 여기 준비 과정에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것처럼 나는 여기서 뭘 배웠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총알을 그러면 상대방의 질문에 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찾아야 된다 그랬죠? 2명. 친구, 선배. 조금 더 나아가면 선배의 친구, 선배의 친구의 선배, 뭐 친구의 선배도 만나도 되고요. 얼마든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우리들 각자만의 생각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하셔야 되는 2가지는 첫 번째는 나만의
직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뭘 준비하자였죠? 총알. 네, 여러분들만의 총알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좋은 주말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다들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주말만 되면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바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주말은 금요일 날 술 많이 먹고 이제 늘어져서 지금 아마 이 시간까지 저는 자고 있었을 건데, 이렇게 와서 저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받아 적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각자의 자리에 찾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식 자리에 가시면 건배사 한번 해봐 라는 얘기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때 써먹을 만한 건배사 하나 알려드리는 자리 마지막으로 갔고요.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신 멋져라는 얘기로 사행시를 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뭐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우리 여기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저만 하면 민망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당신 멋져 사행시 하고 나서 뭐뭐를 하면 여러분들은 위하여 하면서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근데 안 할까봐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민망해요. 혼자 하면. 자, 해보겠습니다. 사행시 할게요. 운 좀 띄워주세요. 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그리고 멋지게 삽시다. 때론 져주면서 사셔도 됩니다. 이미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멋진 앞날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분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마이크 여기. 예,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위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채용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외 학부생들 채용 전형을 따로 하고 좀 늘려가는 추세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있어서 입사 지원서의 뭐 자기소개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어학 이외에 어떤 면을 좀 이렇게 끌려서 채용을 따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 졸업 시기 등이나 이런 게 달라서 프로세스상 그 편의를 위해서 해외 유학생 전형을 따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좀 말이 어려웠나요? 질문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외 채용을 왜 따로 하냐라고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해외 채용을 따로 한다기보다 이제 해외 유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따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의문인데, 근본적인 제 질문은 이제 유학생, 기업 입장에서 유학생 학부생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차별화, 그러니까 이런 해외 대학을 점에서. 나오셨나요, 본인이? 예, 지금 이제 졸업 예정입니다. 해외 대학에 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뭐 더 바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이나 틀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을 따로 보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대학생들 이렇게 모집 시즌 되면은 국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때 해외 유학생들은 사실 그 자리를 직접 찾아온다거나 캠리 같은 거 있을 때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기 힘들 테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메리트를 준다거나 하는 일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같은 기준으로 같이 출발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재 개발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LG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가정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차분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원하는 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인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로 어느 걸 사용하시는지. 회사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하실 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들어오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하고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물을 큰 걸 뻗어서 많은 고기들을 가져 담다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친구들은 오래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저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쉽기도 한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거를 하고요. 신입사원 교육 중에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산 타는 것도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행군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밤 12시까지 뭔가 완성하도록 하는 것들도 그 신입사원들끼리의 뭔가 유대관계를 맺어주고 자기들끼리 느끼고 나 이 회사가 뭔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 피를 끓게 해줬었다라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한 거고, 그 외에 별도라면 이제 뭐 회사에 가고 나서 현업에 갔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하고 할 수 있는 멘토를 맺어줘서 회사 안에서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져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다 하시면 그거는 바꿔서 들어오셔야 돼요. 연기해가지고 그냥 그 면접이나 그럴 때만 난 적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적극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만든 후에 내 자리를 찾아가셔야 가능하고요. 적극적인 사람이 더 적극적이게 되길 바라는 거지 소극적인 사람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잠깐 제 자랑 하나만 할까요?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취업한 게 되게 특이하게 취업을 했어요. LG전자 물론 공채합니다. 근데 저는 공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들어갔고요. 왜냐면 저희 부서 같이 교육부서라든지 HR 부서는 신입사원을 잘 안 쓰거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빨리 와서 몇 명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저희 부서에 8명 있는데 4,000명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사원 1명 들어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그 한 자리 TO는 경력사원 채용하는 걸로 수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경력사원 뽑는데 제가 들어갔죠. 경력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선배한테 사람을 찾아라. 어떤 선배한테 가서 그 얘기 들었어요. 야, LG전자 이번에 사람 뽑는데 교육부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일이긴 한데 제가 아직도 그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저희 상무님한테 제가 메일을 썼어요. 저는 교육학과, 모 대학 교육학과이고요. 어떤 어디에서 인턴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기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겁도 없이 일개 대학생이 기업의 임원한테 메일을 쓴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생각을 저만의 총알로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력사원 뽑는 자리에 대졸자가 취업을 했어요. 제가 잘나서? 아니요. 제가 잘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준비는 착실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한 준비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교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도 이미 학부 들어갈 때부터 교육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 학부 생활 중에도 수업도 일부러 기업에서 하는 교육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들었고요. 인턴도 2번이나 교육 관련해서 했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저는 많은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그거 하나는 이제 겁이 없었지만 임원한테 메일도 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리를 찾았어요.
이 정도 노력은 하고 나서 취업 힘들다 안 힘들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냥 정말로 막 학점 저 4점 몇이에요. 혹은 뭐 토익 몇 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나요? 그 생각을 제발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스펙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좀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뭘 느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치마이 스테이지라는 데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뭔가 끓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이 앞에 서봤습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뭘 느꼈고 제 이런 열정이 회사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마이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없을 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 하나를 더하고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하는 매사에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순간에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나만의 정말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